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HTML, CSS에 사용할 때 HTML에 뭐 H1을 선택한다든가 div를 선택한다든가 클래스, ID 뭐 이런 선택을 했었죠. 자, 그런 것과 동일하게 무언가를 선택한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선택자입니다. 일단은 먼저 자바스크립트라는 아이 선택자를 잠깐 눈여겨보자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과거의 버전 같은 경우는 id 박스라는 아이를 선택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 라고 해서 id 박스라 했으니까 박스 쓰셔야 되고요. 이거를 조금 최신식으로 바꿔서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document.query selector 하고 id 박스라고 선택을 했었죠. id가 아니라 태그를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자, div p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document get elements by 태그 name 이라고 해서, 자, p 태그를 했으니까 p 라고 쓰고, p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형태니까 엘리먼트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중간에 s가 들어가고요. 이 s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복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의 위치에 맞게끔 값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id는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아이니까 쓸 일 없겠죠. 최신의 형식으로 보더라도 document query selector 라고 하고 p 라고 하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만약에 순서 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쓰겠죠. 단 위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안 써도 일단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요. query selector 뭐 all 해버리면 얘는 모든 p 태그란 뜻이 또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스갯소리로 뭐 독일어에서는 펜이나 나비를 선택한다는 이름이 굉장히 길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익히기보다는 조금 둘러서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jQuery가 나오게 됐죠. jQuery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제가 여기 기본 구조를 써놨을 때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앞에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라고 해서, 자,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에 위에 있는 id 박스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id 박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처럼 선택한다라고 하신다면 달러 p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선택자고요. 밑에 있는 이 세 개 모두 같은 선택자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id 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클래스도, 속성도, 형제도 다 가능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달러 클래스 박스, 요 다운표 안에 점 쓰면 달러 안에 쓴 여기서 이는 클래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p 해버리면 클래스 박스의 자손인 p가 되는 거고요. 또는 요렇게 써버리면 이건 자식인 p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일단 구분할게요. 자, 자손이냐 자식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이 자리에 우리가 DL에 자식인 DT 할 때 DT의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잇따라 따라오는 아이를 우리는 형제 선택자라고 해서
인접 형제 선택자는 플러스 dd라고 쓸 수도 있었죠. CSS 표현법이었습니다. jQuery 똑같이 가능하고요. 또 플러스가 아니라 물결로 형제 중에 있지만 바로 뒤가 아니라 다른 뒤에 있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물결로 표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었죠. 달러 자, UL에 자식인 li를 선택할 건데, 자, li를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냐 라는 개념으로, 자, nth child 1 이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선택자들을 의미합니다. CSS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jQuery에서는 첫 번째 개념을 익히시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 자, 어렵지 않다는 점. 그럼 자, 저는 이 중에서 자, 다른 아이들 중보다 얘를 먼저 선별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달러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jQuery에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러라고 안 쓰시고 이 자리에 예를 들어 my라고 썼다면, 이렇게 my라고 썼다면 여러분들 선택자에다가는 달러로 쓰시면 에러예요. my라고 써야지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어떤 칭을 해서 쓸 건지, 어떤 이름을 달아 쓸 것인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렇게 그렇게 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고 계신 얘는 자, jQuery의 선택자 형태이지만 이 내부에는 CSS 선택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법 말고도 똑같은 선택자이긴 하지만 jQuery, 자바스크립트만의 표현 방식이 또 있습니다. 얘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소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씁니다. 달러 자, 클래스 박스였죠. 자식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자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 내부에 어딘가에 있는 P를 찾아와 주세요 라는 뜻으로 find 하고 P 라고 씁니다. 그럼 이 둘은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 마찬가지로 클래스 박스고요. 자식 선택자이죠. 자식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children이잖아요. 자, 자식이 여러 명이면 뭐 child 이렇게 하겠지만, 자, children P 동일한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다 풀이하자면 DL에 점 children DT. 자, 이웃하는 형제죠. 바로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next라고 쓰시고 dd라고 씁니다. 자, 해석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물결. 자, 물결도 바로 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에 있는 앤데, 그쵸? 자, DL에 children DT에 next는 next인데 얘는 그 뒤에 어딘가 있는, 실제로 뒤에 있는 모든 dd를 말하는 거니까 next all dd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형제 모두라는 뜻이겠죠. 자, 얘는 UL의 children li에 nth child 똑같이 여기 자리에다가 nth라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child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고 1이잖아요. 1은 CSS상의 첫 번째겠죠. 자바스크립트나 얘네들은 0부터 시작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nth child는 CSS 표현식이고 nth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0이라 쓰셔야 동일한 나이를 선택하는 개념입니다. 위에 계속 바깥으로 뺐는데 얘는 왜 안쪽에 있어요? 얘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li에 eq 0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개가 같은 뜻이에요. 세 개 모두. 자, 일부러 결과물을 당장 보여드리진 않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만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생략하셔도 됩니다. DL에 children DT라고 안 하시고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거 섞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니 여기 CSS에 잘 보이고 있는 선택자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어렵게 풀어서 써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유는 CSS 써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DL 안에 있는 DD를 무조건 바로 쓸 순 없죠. 뭐예요? 디자인할 때도 DL 디자인 한번 하고 그 다음 DT 디자인하고 그 다음 DD 디자인을 하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jQuery에서도 처음부터 단번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뭔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따로따로 무언가를 개념을 쪼개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있는 내용까지 일단 정리를 슬쩍 해보자면 자식이라고 하는 뜻은요 children이라고 하고요.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find라고 하고 인접 형제. 자, 이거는 동생을 선택할 때에서는 next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형제. 얘는 동생들. 자, 얘의 경우는 next all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CSS는 굉장히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언어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 형이 동생한테 시킬 수는 있지만 동생이 형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또 자식이 부모한테 뭘 시킬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유교 사상이 많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jQuery는 흔히 말하는 하극상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시킬 수 있고요. 할아버지한테 시킬 수 있고 동생이 형한테 시킬 수 있고 전혀 다른 어떤 아저씨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먼저 용어부터 얘기합니다. 자, parent. 근데 parent만 있느냐? 부모 위의 부모. 흔히 말하는 조부모가 되겠죠. 조부모. 그 위도 포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쓴다 그러면 parent가 돼요. 또 parents 뿐이 아니라 parents until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closest 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냥 일부러 개념을 한꺼번에 쓴 거고요. 또 형제.
형제 중에 이거는 바로 위 형을 말합니다. 얘는 비포가 아니죠. 자, 프레이브가 되고요. 자, 또 동일한 형제지만 형들에 해당하는 것은 프리브 올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다른 형제. 자, 나를 제외한, 사실 나를 제외한 형제가 맞는 거죠. 자, 나를 제외한 형제라는 뜻으로는 시블링스라고 합니다. 요거 영단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발음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서 잘못하면 요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만 먼저 보여드리고, 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쭉 단어만이라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자, CSS 사용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렇게 우선 보겠습니다.